네, MBC 경남 라디오 특집 방송 지역소생 해답은 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는 존재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 소멸 단계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지역 소멸을 막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엄상용 관광학 박사는 이 지방 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난 한국과 일본의 15개 지역 생존기를 담아낸 지역의 반란을 출간했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화두인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큰 방향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반란의 저자 엄상용 관광학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관광학 박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전국을 다 다니고 계시죠? 해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예, 전국을 다 다니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예, 더 일을 많이 하려면 많이 다녀야죠. 많이 보려면. 예, 이렇게 30년 넘게 지역의 그 축제 활성화 컨설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을 담은 축제가 많은 나라는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말씀대로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98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예, 각 지자체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제 및 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네, 현재 한 1200여 개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적은 규모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1200개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소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붕어빵 축제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네.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예. 또 그 비판을 좀 받기도 하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축제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예. 지역 축제를 통해서 가령 지역 특산물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이 돼서 판로 확보를 한다거나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져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예, 이제 예.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양한 지자체에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축제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지역과 연관성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단체 리더십이라든지 행정 지원 등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네.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지역 축제의 성공은 얼마나 특색이 있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이루느냐, 또 어떤 주제와 소재를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이고 지역이 침체되면서 그러니까 지역 축제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축제의 성공은 지역의 특색과 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이루느냐, 기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중요하게 됐냐면 얼마나 찾느냐. 양적인 부분. 예, 예. 어, 그래서 관람객 수가 우린 얼마 왔다. 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양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허수들이 있는 거죠.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수에 있어서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더하기도 하죠.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축제는 어찌됐든 지역의 상품이나 역사 인물 또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연예인이 누가 나오느냐가 성공의 네.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출연료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너무 얘기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예. 축제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비단 이제 연예인 출연료 이외에도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시스템들 설치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무대, 다른 데- 음향, 조명, 영상 등의 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내실을 기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곳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예인이 누가 오느냐가 축제의 무슨 성공의 관건인 것처럼 그렇죠. 변질된 경우도 종종 있죠. 물론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집객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요.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축제 본연의 성격을 좀 잃어버리는 예.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축제 장소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 장소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원도심이 있으면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야외 지역으로 옮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외떨어져 있는 예, 곳에 예, 하다 예. 보니까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공연을 하다 보면 민원 발생도 있다 보니까 네. 외부 지역, 그러니까 외곽에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이런 거죠. 한 8, 90만 명이 왔다. 네. 그런데 원도심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는. 텅텅 네, 비어 네. 있고. 그래서 아, 모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한 8, 90만 명 자랑을 하는데 개최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원도심으로 와서 돈을 써야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예, 커피도 마시고 그렇죠. 뭐 치킨도 사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은 안 들리고 축제지만 와서 들썩거리다가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렇군요. 예,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그런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축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진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으로 어쨌든 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보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관광 산업으로 정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광 산업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분명히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의하면 정주 인구 1명이 줄었을 때 네. 관광객 92명이 1박 2일로 방문을 하게 되면 예. 지역 경제가 유지가 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뭐 그 기준이 뭡니까? 1년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근데 1년에 92명 정도가 92명 네, 92명이 정도가 와서 오면? 한 1박 2일 정도 있으면 한 명의 정주 인구가 없어지더라도 네. 충분히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광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투자함에 있어서 대부분 시설 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출렁다리가 현재 208개가 있고요. 네네. 예, 또 모노레일이라든지 짚라인, 우리 지역 같은 케이블카. 경우에는 케이블카. 네. 예, 지금 논란이 좀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지자체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국책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필요해요. 네. 그럼 국책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가령 타고 노는 거에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투자 계획서를 내야 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런 요소가 있군요. 네,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추느냐도 하나의 지원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중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뜬금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교수님. 네.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네. 그렇죠. 이게 그 어떤 투자를 해서 회수가 된다든지 예. 물론 일반 기업처럼 BEP를 맞춘다든지 이런 건 어렵겠죠. 그런데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관광객이 찾아서 지역 내에서 어떤 소비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뭐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시설을 투자했거나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흉물이 되어서 네, 맞아요. 볼짓거리다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철거하는데 몇 배의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역 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박사님, 그러니까 지역 소멸에 대응을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자원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네. 특징 짓고 그걸 발굴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걸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지역 자원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관광자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연구소 또 학계에서도 지역자원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한 2년 전쯤에 국토부에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은 말 그대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관광이든 아니든 뭐 어떤 소재로 쓰인다기보다 일단 지역에 뭐가 있느냐, 자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먼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자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자연, 인물, 교통, 특산품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웃 나라 일본의 예를 들자면 14,000여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역 자원법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착안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부 차원에서 지역 자원을 발굴해보자 해가지고 수집된 게 전국에 수집된 지역 자원이 약 14,000여 개. 예, 14,000여 개를 지정을 일본 같은 했습니다. 경우 네, 네. 지정을 또 하는군요. 네, 네. 그 지정한다는 게 이건 지역 자원이 맞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창원이다 그러면은 예. 우리는 지역에 어떤 자원이 예, 뭐 가령 예. 역사 자원이 있으면 이걸 우리의 지역 자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창원에는 아, 어떤 자원이 있을 거고 마산은 네, 뭐 네. 가령 뭐 마창대교다 그러면 뭐 다리가 있다든지 예, 예. 아니면 시장이 있다든지 자유무역 지역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예를 들면 뭐 먹는 것 중에는 아귀찜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이 그렇죠. 모든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자원.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지역 자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군요. 예, 지역. 아, 그래서 결국 지역 활성화의 씨앗은 지역 자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지역에만 있는 온리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도자기 축제를 예를 들어 보면 이천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강진에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천은 생활 도자기, 여주는 왕실 도자기고 강진은 청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도자기지만 도자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를 볼 수 있지만 특성은 분명히 다른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자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지역민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매일 보고 내가 매일 먹고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귀찜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마산하면 떠오르는 게 아귀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야 거길 왜 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외지인이 오면 어쨌든 마산하면 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맛은 어떨지 물론 맛있겠죠. 근데 어쨌든 외지인 입장에서는 지역민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외지인 입장에서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역 자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발굴해서 네. 지역 자원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체계적인 어떤 그런 관리, 정리 이런 게 일단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예. 네. 그 지역 자원은 분명히 같이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내 예.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그 자체가 되겠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관광 자원보다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네. 지역 자원을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과 불가분한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이전이 불가분한 거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자원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귀찜 골목이 다른 데서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경남 지역도 지역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제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특히 대부분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 자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예. 한국의 우체통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킨 거리가 있습니다. 군산에 가면 우체통 거리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뭇잎사기, 네. 나뭇잎사기를 가지고 돈으로 만든 이로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뭇잎을 돈으로 만들어요. 네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식당 가면 예. 장식을 하는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채취를 해서 그걸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쿠시마에 가면 카미카츠라는 곳인데 카미카츠에 가면 이로도리라는 주식회사가 있고요. 예. 1986년에 농협의 직원이었던 토모지 사장이라는 분이 이걸 고안을 거기에도 했습니다. 농협이 있을 거니까. 네네. 거기 직원 중에 한 분이 네. 그냥 잎사귀인데 그거를 착안하셨다고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일식당에서 분명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그 산에 가서 채취를 하게 한 거죠. 예. 물론 거기도 처음에 반대가 엄청 심했죠. 아, 지역 주민들께서. 네네네. 정신 나갔구나 이랬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예. 1인당 1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아주 고귀한 지역 자원이 되었습니다. 야, 그 농협 직원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네요. 네, 눈썰미가 있는 분이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원을 알아볼 수 있는 분이 그 지역에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분도 외지인이었었고요. 네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투자보다는 어떤 컨텐츠에 집중을 해서 아, 그러지 않았나. 그런 ip사기는 우리 네. 지역에 있는 자원이다 보니 음.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기신 것이고. 그렇죠. 와, 1억을 버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걸 해서. 그래서 그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80 넘으신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일본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태블릿 PC로 다 전송이 돼서 네. 아 그럼 나 요거는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따서 보내면 네.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쉬엄쉬엄 일하고 싶다 그러면 적게 버는 것이고 네네. 좀 나는 많이 벌겠다 하면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군산의 우체통 이거는 어떤 사례인 거죠? 이 군산의 그 우체통거리 상가 번영회장이 계신데 배학서 네. 회장이라고 네네. 이분이 우리 동네를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바로 앞에 군산우체국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예. 지금도 가면은 우체통 2개가 이렇게 달랑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체통으로 그러면 우리 거리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우체통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규정상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런데 간신히 설득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가져왔고요. 이걸 가지고 그 일종의 장식을 만든 거죠. 동네마다. 그 인근 지역에 만들었고 또 이거를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 쓰기 대회도 했고요. 또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편이 뭔지 편지가 뭔지 잘 그렇죠. 모른답니다. 잘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그 군산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자원들인데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도 올리시고 네. 예, 그 지역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도 만들고 예. 예, 그런 사례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역의 반란이란 책을 내신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책 속에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난 우리나라와 일본의 15개 지역의 생생한 노하우를 좀 담으셨더군요. 네. 이게 보니까 이른바 이거를 지역 생존기라고 하는 게 맞죠, 박사님? 그렇죠. 지역의 처절한 예. 몸부림을 어찌 보면 처절한 네, 생존기.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을 내시게 된 게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개인적으로 이게 3번째 책인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번역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 창생과 지역 활성화 마케팅을 다룬 지방 책인 창생. 네. 예. 거기서 쓰는 단어죠. 지방 네네. 창생. 지방 창생과 예. 지역 활성화 마케팅을 다룬 책인데 네.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든 게 이게 과연 성공한 건가? 성공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서요. 일본의 사례가. 네. 어.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다. 네네. 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의 7곳과 일본의 8곳을 직접 가서 예. 보고 듣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책을 냈고요. 예. 두 번째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약간 한방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건 일반 SOC처럼 사회 간접 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네. 거대 자본이나 대규모 시설만을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역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지역 그 주민 간의 화합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아기자기한 컨텐츠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는 그 한 방만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의를 한번 재정립을 좀 한번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뭐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이 아직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관심이 있어야
참여가 있을 것이고 또 예. 참여가 있어야 실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어떤가 예.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성공 사례도 담으시면서 그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어찌 보면 정리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걸 배워야 한다, 네. 가져와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그 창생 네. 했던 부분이 실제로 창생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창의적이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 있던가요? 그 사례들이 대부분. 예, 그 창생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이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쓰고 우리는 재생이라는 네. 말을 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창생이 사실은 그 일본어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는 없습니다만 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게 그렇죠. 있는 건 그런 같습니다. 의미를 담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우리보다는 그런 시설적인 측면이나 규모 면에서는 좀 적은데 이 말이 적당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조금 소박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조그만 것부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런 게 조금 그런 창생의 의미보다는 예. 약간 실천적 이미지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도시 재생과 지역 창생은 네. 지방 창생, 지역 창생, 뭐 이 창생과 재생은 개념 자체가 다른데 우리 너무 재생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에 그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자원 중에 이거를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한 방 팡 터져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MBC 9시 뉴스에 확 나오든지 그렇게 좀 유명하지 않으면 이게 이게 지역 활성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거대한 걸 좋아하고 뭐 체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좀 예.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그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도 생활 인구 유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생활 인구가 침체하고 있는 지자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선은 그 생활 인구, 관계 인구가 나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 일본이 2014년에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이 앞으로 반토막 난다. 한다. 인구가. 네. 그래서 2014년부터 고이즈미 총리가 있을 때 네. 지방창생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동경의 일극 집중을 막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주를 했는데 지역 자원을 모은 것도 그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좀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다간 지역 다 망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거였죠. 예. 예. 위기다 위기. 네. 그래서 이주 인구를 늘리고자 했는데 사실 이주 인구를 늘리는 게 쉽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설령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관계 인구입니다. 뭐냐면 이주 인구를 늘리지 못하나 이주를 염두에 두고 혹은 이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좀 더 개발하자. 그래서 가령 축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출장으로 오는 사람들과 좀 더 관계를 가져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좀 더 애착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주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된 게 이제 관계 인구의 처음 등장 배경입니다. 관계 인구의 등장은 학자가 아니라 그 다베르 통신이라는 잡지사를 하는 그 히로유키라는 사장이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대안이 나왔고 지금도 사실 일본에서는 관계 인구에 대한 뭐 포럼이라든지 연구 모임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인구 추이를 보면은요. 관계 인구가 늘어서 그런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됐다든지 활기를 불어넣었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명의 정주인가 없을 때 96명이 1박 2일 머무르게 되면 그 효과를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지역이 갖고 어떤 특성을 어쨌든 잘 활용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활 인구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네, 네.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저기 보고는 뭐 오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내가 더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데리고 간다든지 하면 그 네. 과거의 그런 별로 그렇죠. 좋지 않은 추억이 아빠가 예. 이렇게 그땐 해서 다르죠. 네네. 예, 예.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친근한 감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관계 인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축제에서 관계 인구 안내소라든지 네, 네. 뭐 생활 인구 안내소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까 만약에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추억을 한번 뭐 곱씹으세요라고 해서 어. 연계를 맺든지 미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요소들을 우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많이 좀 발굴해서 이렇게 선보인다면 그죠? 그런 관계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군대나 그러네요. 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지역 자원일 수 있고 예. 타 지역에 없는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에서는 관계 인구라고 하고 우리도 이제 생활 인구라고 예.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역에 아무리 사람이 출장을 오고 한 달 살기를 하고 지역 축제 참가하고 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애착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사실은 가지 않거나 별로 예.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인구 내지는 생활 인구를 지역 친화 생활 인구라 부르자. 명칭. 지역 친화 생활 인구. 네네. 왜냐하면 친화 그 애정이 없으면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을 좋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활 인구는 관계 인구에서 변한 얘기인데 네. 지역 친화 생활 인구라고 불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 친화 생활 네. 인구. 네. 이런 친화적인 요소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작업도 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게 다 핵심인 예,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박사님께서 책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지인, 뭐 열정적인 리더, 젊은이 이런 요소가 지역 활성화의 필수 요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고 예. 뭐 다양한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적 자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인, 네. 열정적인 리더, 네. 젊은이였어요.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지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민은 보지 못하는 매력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늘 예.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만 외진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열정적인 리더는 아까 우체통거리라든지 네네. 이로돌이라든지 음, 이런 누군가 희생을 해서 확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한국이든 일본이든 성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보면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그 열정적인 리더가 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층들. 예. 아무래도 젊은 층이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오게 되면은 좀 더 생기발랄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활동적이 되니까. 확산력도 빠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네. 예. 자, 여기서 행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치단체장의 확실한 철학이 필요하고요. 네, 정책 제안을 내놓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결과를 보면은요. 네. 경남에서는 거창, 고성군, 남해군, 음, 11군데. 거의 다죠, 뭐. 그렇죠. 그리고 군 다니는 대부분이라고 예, 보면 되죠. 사천시도 관심 지역으로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 소멸 극복 방안에 있어서는 집중돼야 할 시점인데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단체장의 역할은 뭐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분이든 대한민국에서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 아마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나 아니면 사회간접 SOC 같은 커다란 걸 좋아하는 분이 네. 계시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또 가령 인재 투자라든지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소소한 컨텐츠 위주로 가게 되면은 예. 즉 소프트웨어 중점으로 가게 되면 또 바뀌어질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전자에 너무 힘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네네.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이 네.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디에 꽂히느냐가 그러니까 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파워 혹은 네.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좀 주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조금은 다른 사례일 수도 있으나 좀 사례나 말씀을 드리면 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에 지금 화천 산천어 축제라는 그 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 파크 골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군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축제보다도 훨씬 더 파크 골프가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체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비용이 지역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그 뜬금없는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과 지금 연관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자원에 부합하는 네. 이제 그런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쪽으로 가야 연속성도 있고, 그죠? 지속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반짝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자원의 특성이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잘 발굴해서 계속 투자하면 사람은 모여들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지역 경제 연결될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단체장이 또 못지않게 예, 그 지역의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일본의 그 슈퍼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자체의 사업에 크게 공헌을 해서 브랜드를 알리거나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했다 이런 스토리인데 네. 이게 드라마 주제로도 활용이 돼서 드라마도 이렇게 했던 서사가 적이 있어요. 충분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일종의 경우 성취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 공무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충주시에 보면 예, 김선태 맞습니다. 주무 같은 네, 분이 네. 계신데 여기 경남에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 행정 직원들이 1,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예. 전문가 양성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역활서 정책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 또 그 이외에 이제 기초의회 같은 이제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른 정책은 좀 서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활성 부분만큼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맨파워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리하자면 자원을 알아볼 줄 알고 이게 실제로 우리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기존의 틀을 깨는 지역 활성화가 절박한 시점에서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자 요구한 칼럼을 또 쓰셔가지고 주목을 잠깐 받으셨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그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교과서적인 얘기 같은데 우리가 처음 사람이 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가 되고 또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크게 성장을 하고 이런 그 원인이 뭐냐면 뭐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좋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음식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도권 서울 집중률이 50.2%입니다. 예. 그렇게 심하다는 일본이 28%거든요. 도쿄가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 혹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역 출신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과 대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도시의 대척점을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대척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둘이 어떤 불가분의 관계, 상호 보완에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그 관심과 지원은 이제는 뭐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거죠. 네. 너무 좀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뭐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또 혹은 어떤 리더든 이런 분들이 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그 조장을 해야 될 것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란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기능도 있을 거고 순기능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쨌든 기존의 것을 확 넘어서야 되는 네네. 기존의 질서를 예.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게 반란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시설을 유치하거나 네, 그러니까 대외 자본을 유치해서 예. 뭔가 커다랗게 한 방을 노리는 이런 것보다는 너무 거기에 천착할 이유 네, 없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일하는 그렇죠. 뭐 운동, 움직임, 노력 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자그마한 반란. 지역 주민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네요. 네, 행정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런 컨테스트를 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창구를 마련해서 그런 아이들 계속 수집한다거나, 네, 그런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지원을 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뭔가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면 자원봉사 제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도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려는 분들인데 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쌓아 나가야 음.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의 어떤 소박한 반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변화하는 그 어떤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반란의 저자 엄상용 관광학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지자체들이 이른바 이 생활 인구 유입을 높여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또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 또 아이들을 위한 농촌 유학 등 생활 인물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MBC 경남 특집 지역소생 해답은 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사는 경남 지역 공동체 부활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정은희, 연출 전소연, 구성 민혜영, 저는 남준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서 보조금을 받아 제작합니다.